안녕하세요. 오민정입니다. 네, 현재 2023년도 3회차 가스기능사 필기시험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이미 주말 동안 시험을 먼저 보고 오신 분들이 계시죠? 그분들이 신유형 문제와 변형 문제들을 계속 올려주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 앞으로 시험 보실 분들을 위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드리고자 2023년도 3회차 CBT 신유형 문제 미리 보기 시간 갖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20도씨 물 10kg을 100도씨 수증기로 만드는 데 필요한 열량을 구하라. 자, 이 문제는 정말 많은 변형 문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온도를 다르게 줌으로써. 그쵸?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0도씨 혹은 10도씨. 우리 과거에는 10도씨라고 주어졌는데 이번에는 20도씨의 물이랍니다.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물에 있어서 우리 현열과 자멸이 있습니다. 첫 번째 현열과 자멸을 한번 구분해 보도록 할게요. 현열은 온도 변화만 있는 열이죠. 자멸은 온도 변화는 없고 상태 변화만 있는 열이 자멸입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도씨 물이기 때문에 20도씨 물을 생각을 해볼게요. 자, 20도씨 물을 내가 100도씨 수증기로 만들고 싶습니다. 그러면 20도씨 물을 100도씨로 먼저 가열을 시켜주셔야 됩니다. 가열. 자, 이 부분은 온도 변화만 있는 구간입니다. 상태 변화는 없는 구간이에요. 왜? 우리 물에 끓는 점이 100도씨이기 때문에 20도씨에서 100도씨까지는 물로 계속 쭉 온도 변화만 있을 겁니다. 따라서 이때는 현열에 관한 식을 사용을 해주는 것이고, 다시 물에 끓는 점이 몇 도씨라고요? 100도씨죠. 따라서 이 100도씨에 있어서 우리는 100도씨 물을 100도씨 수증기로 만들 겁니다. 그러면 요 구간은 온도 변화는 없고 물이 수증기로만 변하는 상태 변화만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에 있어서는 우리가 자멸에 관한 식을 사용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현열에 관한 식과 자멸에 관한 식, 계산식이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 현열에 관한 식은 Q1이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요 Q1은 MC 델타 T로 써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자멸에 관한 식은 M 감마로 써주시는 겁니다. 보시면 어떤 차이가 있어요? 그쵸? 현열은 델타 T 온도차가 들어가져 있네요. 계산식에. 자멸은 온도차가 들어가져 있지 않습니다. 자멸이라는 것은 온도 변화가 없고 상태 변화만 있는 열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델타 T가 들어가지 않는 겁니다. 반면에 현열은 델타 T로서 온도 변화를 무조건 고려해 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문제는 거의 다 풀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첫 번째, 우리 첫 번째 구간은 Q1, 현열에 관한 식을 사용을 해주시는 거고 두 번째 관한 식은 Q2로서 자멸에 관한 식. 자, Q1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Q1은 MC 델타 T죠. 자, 이때 M이다 라고 하면은 질량, 킬로그램을 넣어주시는 겁니다. 물이 몇 킬로그램? 10킬로그램. 그리고 C라는 것은 비열이에요. 자, 우리 물의 비열. 물의 비열은 1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 도씨로서 물 1도씨 1kg을 물 1kg을 1도씨 올리는 데 필요한 열이 1kcal라는 말이죠. 물 1kg을 1도 올리는데 요만큼 필요하다. 이게 바로 비열입니다. 따라서 물의 비열 1을 암기해서 집어넣어 주신 다음에 자, 우리 델타 T는 100도씨 마이너스 20도씨죠.
온도차가 100도 마이너스 20도입니다. 따라서 100 마이너스 20을 해줘서 이때는 800이 되겠네요. 자, Q1은 800kcal입니다. 자, Q2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Q2는 자멸에 관한 식으로서 M 감마를 넣어줄 건데 이때 우리 자멸을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주셔야 돼요. 꼭 암기를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자멸에 있어서는 물의 융해 자멸과 응고 자멸의 값이 같습니다. 79.68로서 둘이 똑같아요. 융해라는 것은 얼음이 물로 변하는 것이죠. 응고라는 것은 반대로 물이 얼음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그때 필요한 열량이 79.68인데 외우기 힘들잖아요. 우리는 80이다라고 암기를 하셔도 됩니다. 거의 80이다. 자, 그리고 물이 온도가 올라가서 기화가 될 거 아닙니까? 수증기로 변합니다. 물의 증발 잠열, 기화 잠열, 물의 기화, 증발. 물이 수증기로 변하는 것을 기화 혹은 증발이라고 하죠. 그때 필요한 열량이 539입니다. 자, 그러면 이때는 둘 중 어떤 값을 넣어줘야 될까요? 물이 수증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물이 증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539라는 요 자멸에 관한 값을 넣어주셔야 되는 것이겠죠. 따라서 몇 킬로그램? 10킬로그램 곱하기 539 해보시면 5390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때 우리 20도씨 물 10kg을 100도씨 수증기로 만드는 데 필요한 열량은 Q1 플러스 Q2를 해주시면 끝. 5390 플러스 800을 해봐 주시면 6190이 나옵니다. 여기까지. 자, 넘어가시면은요, 제가 그림을 잠깐 넣어왔습니다. 자, 물의 상태 변화입니다. 첫 번째, 0도씨에서 아래로 내려가게 되면은 얼음이죠. 0도씨에서 얼음이 녹는 요 구간을 우리는 자멸, 상태 변화만 있는 구간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멸에 관한 식을 써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0도씨 물이 100도씨 물로 끓는 요 구간은 상태 변화는 없고 온도 변화만 있는 현열에 관한 식을 써주셔야 되는 겁니다. MC 델타 T, 온도 변화 델타 T 넣어져 있는 현열에 관한 식을 써주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 100도씨 물이 기화 혹은 증발, 둘 다 똑같은 말이죠. 기화하거나 증발해서 수증기로 변합니다. 기체가 되는 거죠. 그때는 온도 변화만은 없고 상태 변화가 있는 자멸에 관한 식을 써주시는 겁니다. M, 감마. 그때 넣어줘야 되는 자멸, 값은 539. 자, 얼음이 녹는데, 융해하는데 필요한 값은 80. 여기까지.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1-1번입니다. 요 문제가 나왔던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순수한 물의 응고자멸은요? 자, 물의 응고자멸과 융해자멸 값이 같다고 했습니다. 방금 전에. 몇? 5. 그쵸? 80. 우리는 79.68 외우기 힘들기 때문에 80이다라고 암기를 하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이때 단위가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입니다. 1kg의 물이 얼음으로 응고하는 데 필요한 열량이 이만큼이다 라는 말이기 때문에 칼로리 안 되는 거예요.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 자, 그럼 얘는 뭘까요? 증발 자멸. 자, 2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가스 배관을 해저에 설치한답니다. 그때 다른 배관과의 이격거리를 고르시오. 자, 우리 최근 8개년 동안은 나온 적이 없어요.
최근 8개년 동안은 해저에 설치할 때 다른 배관과는 30m 이격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암기를 해주세요. 30m, 30m. 해저에 설치할 때 배관은 다른 배관과 30m. 암기하시고 다른 것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하에 매선한답니다. 배관을. 배관을 지하에 매선할 때 산이나 들은 몇 미터? 1m. 얘는 자주 출제가 되었었죠. 그 밖의 지역과는 1.2m. 자, 추가적으로 도로 밑에 매설한답니다. 그때 도로 경계와는 1m, 시가지 도로와는 1.5m, 시가지 외의 도로와는 그쵸 1.2m. 요것도 암기해 주셔야 돼요. 얘도 자주 출제가 됩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철도 부지도 정말 자주 출제가 됩니다. 철도 부지 밑에 매설을 한 배관이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그 배관은 철도 부지 경계와는 1m고 궤도 중심과는 4m. 얘가 가장 많이 출제가 되었죠. 궤도 중심과는 4m. 그런데 이번에 새로 출제된 거. 해저에 설치할 때 30m. 자, 넘어가서 3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기압에서 가장 낮은 비등점을 갖는 가스는? 자, 몇몇 분들이 약간 비등점에 관한 확실한 개념을 이해를 하지 못하고 계시더라고요. 자, 비등점이다라고 하면은 사전에는 어떤 식으로 명시가 되어 있냐? 액체와 기체가 공존하는 구간이다라고 간단하게 쓸게요. 자, 액체와 기체가 공존하는 구간. 그게 언제일까요? 끓는 점 아니겠습니까? 그쵸? 자, 아까 전에 제가 물에 있어서 증발잠열 보여드렸습니다. 자, 물은 0도씨에서 100도씨까지는 온도 변화만 있습니다. 액체만 있어요. 그런데 100도씨에서는 물이 기화되기 시작합니다. 물이 기체가 되기 시작해요. 따라서 물과 기체가 공존하는 구간이 바로 이 기화되는 구간, 끓는 점을 말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요 세 번째 문제는 1기압에서 가장 낮은 끓는 점을 가지고 있는 가스는 끓는 점을 너네가 알고 있냐라는 말이죠. 자, 요 근래 들어서 가스들의 물 성치에 대해서는 매년 매 회차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1, 2회차 때도 제가 한번 정리를 해드렸고 지금도 비등점, 끓는 점, 물 성치죠. 각각의 가스들에 있어서 너네가 끓는 점 알고 있어? 라는 문제입니다. 자, 아르곤은요 마이너스 186도씨에서 끓어요. 질소는 마이너스 196도씨입니다. 네온은 마이너스 246도씨. 헬륨은요 정말 낮습니다. 마이너스 296도씨. 따라서 끓는 점이 가장 낮은 가스는 그쵸, 헬륨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할게요.